노트북에선 보기 힘든 휠을 통해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모습과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는 터치패드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3개의 물리 버튼을 활용한 다양한 작업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판왕급 성능의 발열 관리도 기가 막히고 디자인까지 시크한 이 제품 바로 알아보실까요? 그럼 어떻게 될지 들어!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시리즈는 저와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해 설계된 초고 성능 노트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D 렌더링이나 8K 비디오 편집 등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제품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으니까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아볼 건 디자인과 구성품이에요. 자, 우선 디자인 같은 경우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데요. 외관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합금으로 내구성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색상 같은 경우에는 스타블랙이라고 하는데요. 스타블랙에 걸맞게 어둡고 고급진 색상이 특징이에요. 자, 이 친구 무게 같은 경우에 짜잔 2.27kg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두께는 19.6mm로 성능에 비해 굉장히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포트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AK 120Hz 출력을 지원하는 HDMI 2.1 포트, 그리고 프리미엄 ESS 4불의 하이파이 덱을 지원하는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포트 2개, 985MB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SD 익스프레스 7.0 카드 리더, 그리고 기가비트 RJ45 랜 포트, 켄싱턴 락, 이렇게 포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전원키에 통합된 지문 센서, 그리고 HDIR 카메라, 마지막으로 웹캠 쉴드가 있습니다. 자, 좀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웹캠 쉴드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밀어서 카메라를 가리는 요거를 웹캠 쉴드라고 해요. 자, 그리고 구성품으로는 240W를 지원하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건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 스펙의 경우 3840x 2400 4K UHD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화면 비율은 16대 10입니다. 그리고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갖고 있으며 0.2ms의 응답 속도를 보여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LCD 대비 블루라이트 방출을 70%나 감소시켰고요. 델타 값이 2 미만이기 때문에 색상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 친구는 스펙에서부터 넘사기 때문에 사실상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역 같은 경우에는 sRGB의 100%, P3의 99%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P3의 100%를 지원하고요. 감마 같은 경우에는 기준값인 2.2에 정확히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켈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한데 어쨌든 DCI P3로 설정한 다음 켈빈 값을 확인해 보니까 기준값인 6500과 거의 비슷하게 노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밝기인데요. 최저 밝기가 4.3리터밖에 안 돼서 굉장히 놀랐고요. 최고 밝기는 스펙처럼 400니트 가까이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다양한 인증을 받았거든요. 팬톤 인증 및 칼맨 인증, 배사 디스플레이 HDR 트루블랙 500 인증, TV 라인런드 아이케어 인증, 이렇게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K HDR 다양한 영상들을 한번 재생시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밝고 정확한 색상으로 영상이 재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블랙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특히 어두운 화면과 환한 화면이 같이 나오는 이런 영상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 에이수스에서 지원하는 마이 에이수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이 있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뭐 다양한 것들도 설정이 가능한데, 자, 디스플레이 스플렌디드를 보시면 이 색역을 좀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일반, 선명, 수동, 아이케어, 이거는 뭐 블루라이트를 줄여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으로 사용하는데 이 왼쪽에 색역을 보시면 기본, sRGB, DCI P3, 디스플레이 P3 다양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영상 작업을 할 때는 DCI P3에 맞춰서 하고요. 일반적으로 뭐 sRGB에 맞춰놓고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크리에이터 분들은 아마 DCI P3나 디스플레이 P3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외에 다양한 것들도 설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최대 550니트의 피크 밝기, 그리고 0.0005니트의 딥블랙 밝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알아볼 건 퍼포먼스인데요. 이 친구 뭐 게이밍 노트북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펙이 정말 짱짱합니다. 우선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H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자, 이 친구의 스펙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H를 갖고 있고요. 이 논리 프로세서 20, 이게 20 스레드거든요. 그리고 코어는 14개라고 나와 있는데 6개의 고성능 코어와 8개의 고효율 코어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 같은 경우에 무려 24MB예요. GPU도 한번 볼까요? 자, GPU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RTX 3080 Ti 16GB
GDDR6 VRAM을 갖고 있고요. 7424개의 쿠다 코어, 58개의 2세대 RT 코어 및 232개의 3세대 텐서 코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CPU와 GPU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램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2GB의 램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롯이 2개이기 때문에 최대 64GB의 램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4800MHz의 DDR5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SSD 슬롯도 2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슬롯 하나, 그 다음 오른쪽에도 슬롯 하나가 있고요. PCIe 4.0, NVMe M.2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TB 더하기 2TB, 최대 4TB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속도 또한 굉장히 짱짱한데요. 이 친구는 와이파이 6가 아닌 와이파이 6E까지 지원을 합니다. 한마디로 스펙 괴물. 지금 나온 최신의 것들을 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양한 속도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겠죠? 우선 시네벤치 R23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멀티코어 점수는 무려 17446, 싱글코어 점수는 1871점을 기록했고요. 다음은 3D마크 점수인데요. 총 스코어가 무려 24617입니다. 그래픽 막대 동그라미가 끝까지 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픽 스코어는 27881, 피지크 스코어는 27824, 콤바인드 스코어는 12003입니다. 자, 다음 타임 스파이 스코어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점수는 11106점이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1981, CPU 스코어는 11872점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SSD 성능이 정말 끝장나는데요. SSD 속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자, 제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와우, 읽기 속도가 무려 6905, 쓰기 속도도 5174인데 이거는 이제 잴 때마다 좀 다른데요. 읽기 쓰기 속도 모두 6000MB 이상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SSD 2개를 묶었을 때 레이드 제로로 묶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알아볼 건 이 노트북의 좀 메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ASUS 다이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아트 크리에이터 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요 아래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러한 화면이 뜨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펜 속도를 저손 모드냐 혹은 최대 속도 모드냐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색 보정도 할 수도 있고 이 제어 설정 들어가 보시면 ASUS 다이얼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키 이런 게 있는데 우선 ASUS 다이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ASUS 다이얼 마이크로소프트 효율 장치 이렇게 있는데 ASUS 다이얼에서 보시면 다양한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우선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데요. 우측에서 뭐 시스템 볼륨, 시스템 밝기, 뭐 세로 스크롤, 열린 앱 간의 전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이 다이얼을 한번 눌러보면 자, 시스템 볼륨, 뭐 시스템 밝기 이런 게 다 나오죠. 볼륨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휠을 돌려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나가시고 밝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 밝기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열린 앱 간의 전환 이런 것도 이렇게 열린 앱들이 켜져 있게 되고요. 선택을 하면 그 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샵이니 애프터 이펙트니 뭐 프리미어 프로니 일러스트니 각각 설정을 다 해놨거든요. 우선 대표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팅해 놓은 건 5개고요. 시간촉 조정, 타임라인 준, 오디오 트랙 높이 뭐 이런 게 있는데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왜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노트북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켜봤는데요. 제가 편집 중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얼을 누르게 되면 시간축 조정이 뜨는데 요거를 눌러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프레임 단위로 영상이 이동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타임라인 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를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사실 이 편집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활용할 수가 있다니 너무나 고맙고요. 오디오 트랙 높이 사실 이거는 이제 크게 쓰진 않는데 이렇게 크기를 뭐 줄이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0개의 프레임 뒤로 앞으로 요건데 조금 앞으로 빨리 돌리고 싶을 때 이렇게 설정해서 휠을 쭉 돌리면 원하는 곳에 딱 위치해가지고 뭐 편집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볼륨도 뭐 알아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집할 때 정말 편하기 때문에 확실히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기능이고요. 프리미어 프로는 이 정도 보도록 하고 포토샵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포토샵을 이렇게 켰습니다. 여기서 휠을 누르게 되면 브러쉬 그룹, 레이어 확대 축소, 실행 취소, 문서 사용성 다양한 게 있는데 브러쉬 그룹에서는 브러쉬 크기나 경도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할 수도 있고요. 브러쉬 투명도 이렇게 100인데 이렇게 줄이면 완전 투명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조금 올리면 이런 식으로 점점 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 스무싱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놀리게 되면
확실히 좀 스무스해진 걸 볼 수가 있죠. 브러쉬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인 상태고요. 빵인 상태 이렇게 됩니다. 포토샵으로 뭐 작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미세하게 바로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레이어 확대 축소 이런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휠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취소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그렸던 것들 실행 취소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이 휠 돌리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포토샵은 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러스트에 들어가 보시면 뭐 선 두께, 레이어 확대 축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알아서 등록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거든요. 무려 1024의 필압을 지원하는데 이 스타일러스 펜 같은 경우에 필압을 지원하는 스타일러스 펜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을 이 터치패드에 딱 대지는 않았어요. 대지 않고 위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인식해가지고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제가 한번 코끼리를 그려볼게요. 레이어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그린 코끼리거든요. 어떠세요? 약간 제가 이제 피카소 화풍이기 때문에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뭐 일러스트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1024의 필압을 지원하는 스타일러스 펜으로도 이 노트북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에이수스 다이얼 옆에 있는 커스터마이즈 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디어 내보내기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사실상 저게 기본 세팅이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 단축키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등록해 놓으실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켠 상태에서 자, 이 버튼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미디어 내보내기가 딱 뜨고요. 다른 단축키 누를 필요 없이 바로 내보내기 화면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게 되면 앞으로 이동으로 세팅해놨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 가로로 뒤집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알아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를 여기에 저장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알아볼 건 각종 테스트인데요. 제가 이 친구 극한 테스트 이것저것 테스트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 거는 소음 테스트인데 이 친구의 펜 성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저 소음과 최고 소음을 한번 측정해 봤어요. 자, 우선 최저 소음인데요. 이 친구는 저소음 모드가 있기 때문에 저소음 모드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36dB에서 37dB 정도 거의 소음이 없는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 최대 속도 모드로 펜 모드를 한번 설정해 봤는데 데시벨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펜 속도가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쭉쭉 올라가서 최대 데시벨은 한 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음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만큼 펜 성능이 짱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제가 분해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뒷판에 6개의 히트 파이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하나씩 3D 곡선 디자인의 102개의 블레이드가 있는 듀얼 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세히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촘촘하게 블레이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에이수스 고유의 동적 성능 관리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설계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정말 이 친구를 극한으로 몰아간 상태에서 발열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제가 발열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최고로 세팅해놨고요. 펜 속도도 가장 빠르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50GB짜리 게임을 받으면서 3D 마크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는데 정말 과부하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키보드에 있는 쪽이 최고 온도 41도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디스플레이 하단이 한 40도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은근히 손 부분은 좀 뜨뜻하긴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서멀그리스가 아닌 리퀴드 메탈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게 됐더니 이 시네벤치 점수에서 최대 9.4%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패키지 전력이 29%나 개선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CPU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프로세스가 더 긴 시간 동안 더 높은 클럭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펜 속도도 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운드 테스트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하만 카돈 인증을 받았고 350%의 더 큰 볼륨의 스마트 앰프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스피커 성능이 정말 빵빵할 거란 말이죠.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know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There's no way that
자, 이렇게 스피커가 굉장히 빵빵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4개의 전방향 마이크와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상통화 같은 걸 하더라도 굉장히 깨끗한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구성 테스트인데요. 제가 직접 이거를 던져보기는 좀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밀스펙을 통과했습니다. 밀스펙 810H 밀리터리 등급 내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겉에도 알루미늄 합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에이수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굉장한 것들이 많거든요. 우선 스크린 엑스펄트 3.0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 에이수스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고급 사용 경험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뭐 스크린 엑스퍼트가 있거든요. 요거를 시작해서 누르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플로팅으로 아이콘이 하나 뜨게 됩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 메뉴에는 앱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다중 디스플레이를 쓸 때가 있잖아요. 뭐 디스플레이를 2개 연결해서 쓴다든지 3개 연결해서 쓴다든지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다 각자 나오고요. 첫 번째 디스플레이는 뭘 넣을 건지, 두 번째 디스플레이는 뭘 넣을 건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앱 내비게이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뭐 카메라를 켜거나 끌 건지 마이크를 켜거나 끌 건지 할 수가 있고 제가 제일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 바로 이 앱 스위처입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앱 스위처를 켜게 되면 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화면을 잡아서 올린 다음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1 저는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뜨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로 살짝 갖다 대면 왼쪽에 세팅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할 건지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다음 화면은 다시 잡아 끌어다가 여기 오른쪽에 놓게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앱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이 에이수스에 또 들어가 보시면 글라이드 X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모바일 장치 화면을 뭐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투사한다든지 보조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폰을 연결해서 한번 이 노트북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결을 누르고요. 제 아이폰에도 이 글라이드 X를 설치했거든요.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에 잡혀 있으면 이렇게 바로 뜨게 되고요. 아이폰에서 수락을 누르게 되면 방송 시작, 제 아이폰 화면이 여기 노트북 화면에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 이 블루투스 페어링까지 하게 되면 이 노트북 마우스로 제 아이폰을 제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제 마우스로 아이폰을 이제 조종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카톡이니 뭐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글라이드 X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초고 사용의 노트북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스튜디오북 16 OLED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에이수스 다이얼을 활용해서 이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하는 게 색다르면서 너무 편리했고요. 다이얼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서 작업표를 크게 늘려주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고요. 이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약간 묘하게 중독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엄청난 스펙의 16:10 비율의 4K OLED 화면 덕분에 영상이나 사진, 그림 등을 작업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정확한 색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최고의 노트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노트북 정말 사양도 뛰어나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간 부품들이나 기능 그리고 옵션들이 기대 이상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 통해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줬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잘 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